오늘 영상 제목을 보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아니, 우주 패권 전쟁이랑 미국 비자 거부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미국 비자 좀 안 나오는 게 왜 미래의 경제적 사용 선고까지 된다는 거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은 일시적인 무역 갈등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패배하는 쪽이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 뿐만 아니라 영토 분할까지 각오해야 하는 말 그대로 전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개인이든 기업이든 글로벌 시장에서 밥벌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도대체 우주 패권 전쟁이란 무엇이며 왜 결국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판이 짜여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최근 미국이 꺼내든 비자 거부라는 카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판이 새로 짜여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 인프라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것이 실크로드와 바닷길이었고 지난 30년은 인터넷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궤도 위성망과 30분 로켓 배송으로 상징되는 우주 인프라가 지구 전체를 하나의 디지털 물류 경제권으로 통합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주 디지털 고속도로의 주인이 미국일 수밖에 없을까요? 우주 인프라는 단순한 로켓 발사가 아닙니다. 수천 기의 위성 제어, 0.1초 만의 데이터 처리, 글로벌 금융 연동까지 완벽해야 하는 초특급 시스템 역량의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중국은 여기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신뢰의 벽입니다.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가 생명인 우주 네트워크에서 감시 우려가 있는 중국산 플랫폼을 쓸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둘째, 시스템의 한계입니다. 실패를 용인하며 수만 번의 혁신을 만들어내는 민간 자본의 유연성을 국가 주도의 경직된 중국 체제는 절대 모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역시 돈입니다. 수천 수만 대의 위성을 수년 주기로 교체하는 영구적인 하드웨어 비용, 지상국 인프라, 방대한 데이터 센터, 거듭되는 로켓 폭발 비용까지. 이건 조 단위로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 단위까지 각오해야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머니 게임입니다. 미국이니까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민간 자본이 붙어서 버티는 거지 다른 국가들은 진작에 재정이 파탄나거나 중간에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판은 중국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남는 것은 극소수의 기술 강국, 즉 미국과 동맹 축의 완벽한 독점 체제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조 속에서 중국이 미국을 이기고 세계 패권을 잡는다는 시나리오는 구조적 한계와 재정적 현실로 따져볼 때 현실 가능성이 극히 희박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독점한 이 우주 디지털 플랫폼은 어떻게 유지될까요? 지금 미국이 반미, 반유대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비자 발급 거부와 차단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미국 내부의 정치 문제나 일시적인 해프닝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반미주의자든 소련을 찬양하든 중국을 찬양하든 그 생각에 대해서 일반인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개인에게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반미나 반유대주의를 잡는 게 중국을 겨냥하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지금 미국 사회 내부를 뒤흔드는 반미 시위나 반유대주의 운동의 그늘 뒤에는 여론을 조작하고 세력을 키워준 중국의 자금과 영향력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걸 단순히 표현의 자유나 국내 소요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 체제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적성국의 하이브리드 공작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개방성을 무기로 삼아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런 미국이 외국인 인재를 내치고 자국 대학가의 반발이나 경제적 타격, 인권 시비를 다 감수하면서까지 비자 스크리닝과 블랙리스트를 전방위적으로 조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지금 미국은 중국을 향해 진짜 가만두지 않겠다, 뿌리까지 완전히 도려내겠다를 뛰어넘어 중국 공산당에 일조하는 모든 인력을 상대로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만들겠다는 가장 확실하고 무서운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자 거부와 블랙리스트는 단순한 사상 검증이 아닙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도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미국에서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이 흐름은 전 세계로 확장될 것입니다. 미국 비자가 안 나온다는 건 미국 땅에 못 들어간다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여권 번호나 이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금융거래, 가상자산 지갑, 글로벌 플랫폼 계정과 SNS 계정들이 개인의 통합 디지털 신원으로 묶이게 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이 이 디지털 아이디 체계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정 국가 또는 플랫폼에서 제재를 받거나 요주의 인물로 찍힌 기록이 전 세계 디지털 국경에서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아예 출국 심사대 근처도 못 가고 차단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 톨게이트는 일시적인 검문소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영구적인 출입국 관리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톨게이트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요? 우선 가장 다행스러운 점은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미국에 우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든든한 국민적 정서와 기반 덕분에 우리는 출발선부터 안보 검증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정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뉴욕까지 로켓 배송과 우주 인프라를 통해 물리적 거리가 30분대로 좁혀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침은 서울에서 여유롭게 국밥 한 그릇을 먹고 점심은 뉴욕 맨해튼 빌딩 숲에서 스테이크를 썰고 저녁은 런던의 펍에서 시원한 맥주 한 잔을 마신 뒤 밤에는 다시 내 집으로 돌아와 잠드는 시대. 더 이상 물리적 거리는 우리의 꿈과 도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의 수명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중 패권 전쟁과 AI 발전 등 거대한 변화의 물결 앞에서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전쟁을 통해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할 때마다 사라진 자리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들이 폭발적으로 생겨났습니다. 앞으로의 일자리는 한 회사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국경의 개념이 희미해진 디지털 공간에서 나의 취미, 특기, 콘텐츠, 기술을 팔 수 있습니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무너지는 대신 개인이 AI와 함께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는 멀티워커 형태의 국경 없는 경제 활동이 대세가 될 것입니다. 특히 AI가 못하는 영역, 즉 인간만이 낼 수 있는 창의력과 감성, 미국의 플랫폼 위에서 발휘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특유의 감성과 상황 적응력, 역동성, 응용력, 그리고 손기술, 이건 단연코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인이 세계 무대로 거침없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중간다리 역할을 해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외교 스탠스는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사형 선고가 되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훌륭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톨게이트를 통과한 데이터와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통해 거래하고 보상받을까요? 바로 돈, 즉 화폐입니다. 화폐 전쟁에서 이어집니다.